8회 세무회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조세를 부가 징수하는 목적은 국토방위 등과 같이 일반 개인이나 기업이 수행할 수 없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거다. 맞죠?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맞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세금을 걷는다라고 해서 직접 대응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1번에 틀린 것은 3번. 조세를 부과하는 징수하는 주체인 국가라 하더라도 특별히 법의 규정을 근거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국세를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납세 제도 세 가지 모두 다 해당되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모두 해당이 됩니다. 2번의 답은 4번이고요. 3번. 법인세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납세질환 법인세 과세권자인 국가 입장에서 법인세를 부과 징수하는 곳이다. 맞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모든 법인은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본점이 국내에 있어야지만 내국법인이죠. 3번에 틀린 것은 2번이고요. 1년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외국법인은 일정한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4번. 가와 나에 해당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가는 입금산입 및 송금불산입이고요. 나는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이에요. 단기매매 증권평가이익은 400만 원 입금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 송금불산입, 미수이자 입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송금불산입, 간주 임대료는 입금산입, 법인세는 송금불산입. 입금불산입이 500만 원 나오죠. 나머지는 죄다 송금불산입, 입금산입이니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의 답은 3번. 5번.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닌 것을 물었어요. 중학교 수업료, 대학교 등록금, 정규 수업시간의 실기 지도비 모두 됩니다. 학교버스 이용료는 안 되죠. 5번에 4번입니다. 법인이 5천만 원의 차입금을 면제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했습니다. 2월 결승금이 없으면 세무조정 없어요. 6번의 답은 4번이네요. 2월 결승금이 있으면 입금불산이 기타인데 없으면 세무조정이 없는 거죠. 7번.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에서 을에 기입해서 사후 관리를 해야 하는 항목 유보를 찾아주시면 돼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도 초과 유보,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유보. 답은 기업과 니은. 7번의 답은 1번입니다. 간주임대료는 기타 사회예출, 증빙이 없는 접대비는 상여입니다. 8번. 자, 손익귀속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1번이죠. 장기 용역은 진행 기준입니다. 장기 용역은 진행 기준. 8번의 답은 1번. 상품은 인도일, 임대료는 계약에 의한 지급 약정일. 상품, 제품 이외의 자산, 부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겁니다. 틀린 것은 1번. 9번. 필요한 세무조정을 물었어요. 종업원은 볼 필요 없고요. 임원만 3천만 원 한도 추가됐으니까 2번이 답이 되겠죠. 송금불산입, 상여금 한도 추가 3천만 원, 상여 처분당한 거 2번입니다. 10번. 자, 미수이자 300만 원을 계상을 했을 때 필요한 세무조정을 물었어요. 입금불산이 마이너스 유보죠. 4번입니다. 10번의 답은 4번이고요. 11번. 이자 비용 중 송금불산입되는 것이 아닌 것을 물었어요. 채비건업. 그죠? 채비건업이 아닌 것. 가지금 인정이자는 이자 비용이 아니라 이자 수익에 관련된 거죠. 4번입니다. 11번의 답은 4번입니다. 12번. 400만 원에 취득했고요. 4년간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럼 100만 원이 한도액인데 첫 번째는 130만 원을 했으니까 송금불산입 30만 원이 될 테고요. 그 다음부터는 10만 원씩 부족하게 했죠. 10만 원씩 부족하게 했으니까 송금산입 10만 원이 됩니다. 송금산입 10만 원 마이너스 유보. 네,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12번의 답은 2번입니다. 12번의 답은 2번. 대손 충당만도 초과액을 계산을 해라. 실적률이 0.5%면 그냥 1%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10억 곱하기 1%면 1,000만 원이 한도액이에요. 1,000만 원이 한도액인데 기말 잔액이 1,8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손 충당만도 초과는 기말 잔액하고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0억의 1%, 대손 실적률이 1% 또는 대손 실적률 중 큰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가 더 크니까 그냥 1%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한도액인데 기말 잔액이 1,800만 원 있으니까 800만 원 한도 추가됐어요. 13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4번.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액. 여러분,
퇴직금 전환금이 없으면 한도액은 0이 된다고 그랬어요. 퇴직금 전환금이 없으면 한도액은 0. 그러면 퇴직급 이 문제에서 없으니까 퇴직급여 1200 1억 원이 나와 있죠. 1억 원 답은 1번입니다. 14번의 답은 1번. 퇴직금 전환금이 있으면 공식에 대입을 하시고요. 없으면 퇴직급여 1200 전체가 송금불산입 됩니다. 15번 가장 올바른 것을 물었습니다. 기부금한도 추가하는 기타 사회 유출. 동창회에 납부한 것은 인정이 안 되죠. 비지정기부금이고요. 국방 헌금, 수재 이연금은 법정기부금 맞습니다. 15번에 3번이 답이겠네요. 15번에 3번. 16번 송금 불산입되는 금액을 물었습니다. 우리 접대비 송금 불산입 순서가 송금 불산입 접대비 부인액이라고 하죠. 접대비 부인액 상여 처분당하고요. 상여. 두 번째는 송금 불산입 1만원 초과. 두 번째는 1만원 초과 카드 미사용입니다. 카드 미사용. 기타 사회 유출이죠. 기타 사회 유출. 세 번째는 송금 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예요. 세 번째는 접대비 한도 초과. 역시 마찬가지 기타 사회 유출입니다. 접대비 8천만 원 중에서 신용카드 사용하지 않고 받은 게 1,000만 원 있어요. 부인액은 없고요. 카드 미사용이 1,000만 원. 나머지는 적격증명을 모두 받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기본 한도가 중소기업이 아니니까 1,200만 원이 기본 한도고요. 추가 한도는 특수관계자 매출이 없어요. 특수관계자 매출이 없고요. 400억 나와 있으니까 두 번째 공식에 대입을 해주시면 되죠. 2천만 원 플러스 100억 초과분이 300억이에요. 300억 곱하기 0.1%입니다. 그럼 5천만 원 나오겠죠. 2천만 원 플러스 100억 초과분이 300억이니까 300억 곱하기 0.1% 하면 3천. 두 개 더해서 5천. 자, 1200하고 두 개 더해줬더니 접대비 한도액은 얼마가 되느냐면 6,200만 원이 나오죠. 접대비 한도액이 6,200만 원인데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이 8천이 아니에요. 8천이 아니고 이미 1,000만 원 송금불산입 했으니까 7천만 원이 접대비 지출액이 돼서 결국은 한도 추가는 800만 원 나왔습니다. 자, 접대비로 송금불산입되는 금액은 두 개 합산해서 1,800만 원. 2번이 답이 되겠죠? 16번의 답은 2번입니다. 17번. 법인세 감면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한도 이상의 세금 납부하도록 하는 것 최저한세 1번이 답이고요. 자,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어요. 법인세 산출세액은 각 3년도 소득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각 3년도 소득금액부터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각 3년도 소득금액 마이너스 2월 결손금이에요. 마이너스 2월 결손금 빼주시면은 마이너스 2월 결손금 그 다음에 비과세소득 마이너스 비과세소득 마이너스 소득공제를 빼주시면 과세 표준이 나오고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을 해주시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각 3년도 소득금액이 1억 5천만 원 나와 있어요. 1억 5천만 원. 그리고 비과세 소득이 1,000만 원 나와 있고요. 2월 결손금은 다음과 같다. 소득공제는 없죠. 여러분들 2008년도 것까지는 5년간만 2월 공제가 돼요. 그래서 1기 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머지만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2009년 이후는 2009년도부터 2009년 1월 1일부터 발생분은 10년간 2월 공제가 되는 거고요. 2월 결손금은 1,700만 원. 1억 2,300만 원이 과표가 나왔으니까 곱하기 10% 하면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은 1,230만 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8번의 답은 3번이죠. 18번의 답은 3번. 19번 외국 납부 세액공제는 얼마인가? 일단은 외국에서 납부한 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500만 원 나와 있죠. 실제 외국에서 납부한 거 500만 원과 두 번째는요. 산출세액 1,800만 원 곱하기 과세표준 1억 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 원천소득이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360만 원 나오죠. 둘 중에 1번과 2번 둘 중에 작은 것이 외국 납부 세액공제가 된다. 19번의 답은 2번입니다. 19번의 답은 2번. 20번. 법인세법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항목만 묶인 것을 물었습니다. 2월 결손금 보존에 충당되지 않은 자산 수중이익은 입금 맞죠?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결산일 현재
법인의 모든 임직원이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대상이 된다. 청산소득의 납세 의무자는 해산 또는 합병으로 소멸한 영리내국법인,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자가 불분명하면 상여로 처분하는 거고요. 맞는 것은 기업과 디귿 3번이네요. 20번의 답은 3번입니다. 니은 왜 틀렸어요?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죠.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21번.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었어요.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틀렸어요. 간접세, 직접세죠. 초과 누진세율이고요. 1, 2, 3번 모두 틀렸습니다. 납세지 원칙적으로 주소지로 하면 주소지가 없을 때 거소지로 한다. 4번이 맞죠? 21번의 답은 4번입니다. 22번. 필요 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것. 이자와 배당소득이니까 3번이죠. 22번의 답은 3번. 23번.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옳은 것 뭘까요? 필요비 거꾸로 보시면 필요비 인정이 안 된다라고 그랬고요.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이자 소득에 포함된다. 23번의 답은 3번이네요. 23번의 답은 3번. 영업적으로 받은 것은 이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이 되는 거고요. 사업소득.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은 과세입니다. 24번. 종합소득에 가산되려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죠. 여기서 원금도 1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종합소득에 가산되는 이자소득은 0원입니다. 세금은 1천만 원의 10%면 이자가 100만 원이고 100만 원의 14%가 세금이죠. 답은 1번입니다. 100만 원의 14%니까 14만 원이 나오죠. 24번의 답은 1번이었어요. 25번 총수익 금액을 계산을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2년간 임대료가 4,800만 원이면 한 달 임대료는 200만 원이죠. 6개월치 계산하니까 1,200만 원. 25번의 답은 잠깐만요. 4,800만 원 나누기 4,800만 원 나누기 그죠? 얼마입니까? 24개월을 내주면은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곱하기 10월 1일에 임대를 한 거죠. 10, 11, 12 3개월치니까는 600만 원 2번입니다. 25번의 답은 2번. 저는 7월 1일부터 임대한 걸로 잘못 봤어요. 근로소득 공제를 계산을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총급여 마이너스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소득 금액이에요.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3천만 원에다가 상여금 더해주시고요. 일숙직료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과세 대상 급여는 4,250이네요. 4,250만 원. 밑에다 대입을 하시면은 750만 원 플러스 1,500만 원 초과 금액이 4,250에서 1,500을 빼주고 곱하기 15%를 해주시면은 412만 5천 원 나오죠. 플러스 750만 원을 해주시면 1,162만 5천 원이 근로소득공제가 되는 겁니다. 1,162만 5천 원.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답은 2번. 26번의 답은 2번입니다. 26번의 답은 2번.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은 1번이죠. 무상으로 이전한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27번의 답은 1번이고 나머지는 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토지와 건물을 교환했다든지 골프 회원권 양도했다든지 비상장주시 양도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28번. 자, 교육비 세액공제를 물었어요. 유치원생, 초중고 300만 원 한도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생 80만 원에다가 자, 중학생은 350만 원 지출했는데 300만 원만 계산을 해줍니다. 플러스 대학생 500만 원 다 되죠? 자, 880만 원 곱하기 15%예요. 15%가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겁니다. 132만 원. 그래서 28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9번. 건강보험료하고 고용보험료는 여러분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전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8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96만 원. 96만 원이 되는 거고요. 자동차 보험료를 연 120만 원 납부했지만 100만 원 한도잖아요. 100만 원 곱하기 12%에서 12만 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9번의 답은 1번.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소득공제라고 그래요. 소득공제 곱하기 그냥 12개월 해주시면 되고요. 자동차 보험료 납부한 거는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세액공제는 100만 원 한도로 해서 12% 그렇게 계산을 해주셨으면 됐어요. 총급여가 4천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만 원일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식이 신용카드 사용액 마이너스 총급여 곱하기 25% 곱하기 15% 이렇게 공식을 암기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공제액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액은 1,500만 원 마이너스 총급여의 25%니까 4천만 원에 25% 하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곱하기 15% 그러면 1,500에서 1,000만 원 빼주면 500. 500의 15%니까 75만 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0번의 답은 2번. 31번. 부가세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10% 맞죠? 물세 맞습니다. 일반 소비세도 맞고요. 직접세 틀렸습니다. 간접세에 해당하는 거죠. 31번에 틀린 것은 4번.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담보 목적 과세 대상이 아니죠. 32번의 답은 1번 바로 나왔습니다. 담보 제공, 견본품 제공, 하치장 반출, 조세 물납, 총괄 납부 승인 얻은 자의 직매장 반출 이런 것들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32번의 답은 1번이었어요. 33번 과세 표준을 물었습니다. 자, 매출 내누리 매출 할인 차감 전의 금액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차감해줘야죠. 차감해주고 연체이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럼 3억 500만 원 나오죠? 2번이 답이에요. 33번의 답은 2번입니다. 34번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니? 월 임대료가 400만 원인데 임대기간을 잘 보셔야 돼요. 이기 확정이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지만 임대기간이 11월 1일부터 두 달이니까 두 달치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800만 원입니다. 임대료 400만 원 곱하기 두 달에서 800. 간주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1억 곱하기 간주 임대료는 1억 곱하기 4.5% 곱하기 365분의 11월 12월 61일이죠. 저걸 계산하면 간주 임대료는 75만 2,054원이 나와서 답은 1번입니다. 34번의 답은 1번. 자, 35번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수출 재화의 경우 재화를 선적할 때가 공급 시기가 된다. 맞죠? 선적일. 재화의 이동이 필요했을 때는 인도한 때가 공급 시기 맞습니다. 공급 시기 도래하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교부했을 때는 교부 시기가 공급 시기 맞죠? 외상 판매의 경우 인도 시점이 공급 시기가 되는 거죠. 35번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35번에 옳지 않은 것은 4번. 36번 A에 들어갈 걸 물었어요. 세금 계산서 발행분 1,000만 원이죠. 답은 1번. 36번의 답은 1번. 37번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을 물었습니다. 영세율은 환급되지만 면세는 환급이 안 되죠. 맞죠? 영세율은 0%라 하더라도 신고해줘야 되고요.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으나 면세 적용 대상자는 없습니다.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주는 거죠. 면세 포기할 수 있어요. 네, 37번에 틀린 것은 4번입니다. 38번 확정 때 첨부할 서류는 대손세 공제신고서니까 2번이 답이 되겠죠. 39번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매입이 누락됐을 때는 가산세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9번의 답은 2번. 40번 77,000원 받았어요. 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 이란 말이 없잖아요. 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이란 말이 없으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나누기 1.1을 하면 공급가액은 7만 원, 부가세는 7,000원 나왔으니까 40번의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점점점 가면 갈수록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만큼 회계관리 1급 재경관리사 문제은행식입니다. 처음이 어려워서 그런 거죠. 반복해서 듣고 문제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